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뇌산소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산소가의 초육과 육이에 대해서 이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비조이흉, 나는 새가 흉하다. 상활, 비조이흉 불가여하야. 나는 새로 흉하다는 것은 가히 어쩔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초육의 음이죠. 자기 자리가 아니죠. 강의 자리에 음이 있는 거죠. 부당이죠. 근데 그 육사, 구사와 이렇게 정응하는 형태입니다. 즉 음의 유약, 부당인데 구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소과의 첫 단계인데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데 주체에 역행하여 위로 날아오르려고 하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징성으로 이 조가 뭔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흉한가? 우리가 그 단사에서 상력이 하순, 위로 날아오르면 거스르고 아래로 날아가면 순응이라서 흉인지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는 소각의 상황인데 그냥 마냥 날아가 버리면 곤란하다, 무책임하게 날아가면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비와 흉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초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를 보겠습니다. 과기조, 우기비, 불급기군, 우기신, 무구. 6.2는 그 할아버지를 지나서 그 할머니를 만나니 불급기군, 그 임금에게 미치지 못함이요, 우기신, 그 신하를 만난다는 것은 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불급기군 신불가가와야. 그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신하는 지나치지 못하리라. 즉 신하가 임금을 지나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6.2는 중을 얻었죠. 중정을 얻은 자리죠. 그리고 이제 응은 하지 않죠. 자, 유순한 음으로서 중정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조와 이제 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치천 교수님은 6.2는 중정, 음의 유순함이 있는데 이럴 때 일처리를 하면은 적절한데 구사를 넘어서서 6.5에 이르러 6.5 존위에 있는 6.5의 비율을 받긴 받는데, 근데 6.5는 군주인데 절대로 그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즉 대신을 만나서 화합한다. 즉 중정을 얻었으니 그 전체적인 취지는 본분을 잘 지키며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대 지나친다고 하는데 이 지나침의 대상이 누군지,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조와 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죠. 왜 할아버지는 지나가고 비를 만나는지. 다사는 이제 옛날에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존중하는 그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조이흉, 상활, 비조이흉 불가여하야.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제멋대로 날아가니 그물에 걸려 흉하다. 상활, 날아가는 새가 제멋대로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려 흉한 꼴을 당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조의 상황은
이렇게 내산소가 본계가 초육이 변하면은 뇌화풍이 됩니다. 근데 이 비조2 한자 1을 이제 좌지우지 그런 의미로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비조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인데 어찌 보면은 내산소가 전체가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이죠. 즉 소각의 자체가 새가 날아다니는 형상인데 근데 소각이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뒤집힌 손의 줄과 하호께도 손의 줄, 이렇게 손의 줄이 두 개가 있어서 이미 그물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효가 효변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리화가 형성돼서 그물에 걸려드는 형상이 있는 거죠. 즉 효변을 하게 되면 리에 걸려든다고 합니다. 다사는 리 단독으로는 그물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가 조심스럽게 날지 않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니 그 그물에 걸리니 이게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6.2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자로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과기조 우기비 불급기군 우기신 무구 상활 불급기군 신불과야 신불각과야 조부를 거쳐 조모를 만나고 그 군주에게 엎드려 우러러 볼지언정 다가가지 못하다가 뒤에 그 군주가 신하를 만나니 허물이 없다. 상활 그 군주에게 엎드려 우러러 볼지언정 다가가지는 않았으니 결국 그 신하를 허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기조 우기부를 보겠습니다. 과는 교차하여 지나감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리는 이거 리죠. 이렇게 리는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할아버지, 고는 할머니. 기본적으로 이 물상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풍항이 초구가 이제 6.2가 변하니까 상계는 내, 하계는 풍. 그래서 내풍항이 되는 거죠. 내풍항계가 되는데 이 내풍항계를 교역을 하게 되면은 풍내익이 됩니다. 즉 내풍항계를 이렇게 크로스 교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손이 상승을 하여서 건을 지나간다 합니다. 이 건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할아버지죠. 즉 손이 여기 있는 학계 손이 상승을 하여 이 중간에 있는 건 할아버지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풍내익계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중간에 있는 고의 할머니를 이렇게 고의 할머니를 전체로 리로서 만나야 된다. 리가 아까 만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즉 익계가 되면은 고원을 할머니를 대리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급기구는 이제 내풍항계가 교역을 하게 되면은 풍내익계가 되는데 내풍항계에는 상계에는 이렇게 신하의 물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교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신하가 내려오는 거죠. 즉 이렇게 고원의 신하가 내려와서 대리로 이렇게 만난다고 합니다. 즉 내풍항계에서는 건의 위치에 있던 신하가 교역을 하면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즉 불급의 의미는 불급의 의미를 신하와 군주의 도리 사이에서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미치지 못함. 불급기군 즉 군자 임금을 우러러 보기는 하지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즉 내려와서 리로서 만나니 우기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내풍항계의 본계인 지천태 이게 본계 모계죠. 모계일이죠. 자 이렇게 그 내풍항계의 모계일이죠. 모계일이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유가 내려와서 가지고 사가 일로 내려와 가지고 군주 여기에 군주의 상이 나오는 거죠. 군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계가 손이니
엎드려서 군주를 받든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그래 하니까 허물이 없다. 엎드린 후기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옛날의 관행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존경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부를 거쳐 조모를 만나고 그 군주에게 엎드려 우러러 볼지언정 다가가지 못하다가 뒤에 그 군주가 그 신하를 만나니 허물이 없다. 상활 그 군주에게 엎드려 우러러 볼지언정 다가가지 않았으니 그 신하를 허물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초육과 육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초육에서는 날아가는 게 왜 흉한지, 그 다음 육이에서는 조와 비의 상관성, 그 다음에 군과 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효를 받았을 때 그게 21세기에서 어떠한 의미가 가지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